혈관이 거의 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나 이런 혈관들이 무서운 거는 별로 전조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이렇게 환자분하고 진찰을 하는데 뭐가 이상한 거예요. 얘기를 하는데 단순한 우울증 같지도 않고 딱 찍었더니 종양이 뇌 있어요? 안에 정말 주먹만한 뇌종양이 탁 나온 적이 있어요. 이 혈관이라는 것만큼은 미리미리 우리가 대비를 하고 검사를 해서 뇌의 현재 상태가 어떤지를 알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제일 두려운 게 아마 혈관 질환이 아닐까. 많은 의사들이 혈관이 가장 깨끗했으면 좋겠다. 바람을 또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주변에 돌연사 하시는 분들 주로 다 뭐 심장병, 뇌졸중 뭐 이런 혈관 질환에서 오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요. 혈관을 잘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가 봐요. 혈관이 거의 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무서워하는 병이 암일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암도 결국에는 혈관을 통해서 전이가 되고 암세포라는 것도 혈관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자라는 조직이고요. 결국에는 모든 문제들을 혈관에서 풀어나가야 돼요. 근데 이런 혈관 시스템이 정말 이 머리끝부터 발가락 끝, 손가락 끝까지 다 이어져 있는데 거기에 문제가 생겼다? 정말로 삶의 질이 떨어지고 괴로운 일들이 생기죠. 특히나 이런 혈관들이 무서운 거는 별로 전조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어느 정도 진행을 해서 완전히 꽉 막혀서 큰일이 터지기 직전까지 정말 5분 전까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나는 건강해 괜찮아 라고 생각했다가 어느 날 저녁 먹다가 쓰러지시고 주무시고 계셔서 깨웠더니 못 일어나시고 그 전날까지 멀쩡하셨는데 퇴근하시고 나 좀 체한 것 같아 이랬다가 그냥 바로 쓰러지시고 응급실 가셨다가 돌아가시는 경우가 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혈관이라는 것만큼은 미리미리 우리가 대비를 하고 검사를 해서 뇌의 현재 상태가 어떤지를 알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편두통인가 해서 주로 진정제만 먹고 이렇게 견디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또 그냥 만성으로 갖고 계세요. 편두통이 있을 때 진단은 받아야죠. 두통이 있을 때마다 병원 가서 CT 찍고 MRI 찍고 이럴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만성적인 편두통이 있다. 언제부터 두통이 있으셨어요? 그러면 막 5년, 막 10년 이렇게 되세요. 그쵸. 검사를 제대로 받아본 적 있어요? 그러면 아니, 엑스레이만 한번 찍고 그냥 그 이후로는 타이레놀만 먹었어요.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네. 한 번은 제대로 검사하셔야 돼요. 근데 이상하게 병원만 가면 말짱해지니까 그 네. 아픈 날 가야 되는 건지.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아픈 날 가든 괜찮은 날 가든 검사 결과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두통이 생긴다는 거는 뇌 안쪽에 어떤 병변이 생겨서 두통이 생기는 거는 뇌압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루 중에도 아침에도 심하고요. 어떤 종양 같은 게 생겼을 때 또 오후에는 좀 나아져요. 아침에 우리가 잠을 자면서 뇌압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증상에 상관없이 두통이 있다면 병원 가서 진찰을 해보시는 게 좋고요. MRI 같은 거를 한 번은 찍어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봤던 환자분 중에 50대 남성분이고 남자가 50대면 진짜 열심히 일할 때잖아요. 이분이 우울증 비슷하게 오는 거예요. 만성 두통이 있고 우울증이 오고 그러니까 하는 일이 제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 그리고 그 가족들이 생각할 때 우리 아버지가 너무 두통이 오래되니까 그것 때문에 우울증까지 왔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왔는데 제가 이렇게 환자분하고 진찰을 하는데 뭐가 이상한 거예요. 얘기를 하는데 단순한 우울증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이분도 어디 한 군데 마비된 것도 없었어요. 두통은 주기적으로 오고 아플 때 되게 아프고 또 괜찮을 땐 괜찮으니까 그냥 약만 한 6개월 드신 거예요. 너무 이상해서 이거는 한번 찍어보자. 이거는 찍었을 때 정상으로 나올 확률이 훨씬 높지만 아무래도 단순한 우울증과 두통이 아닌 것 같아서 한번 찍어보자 그랬는데 딱 찍었더니 종양이 뇌 있어요? 안에 정말 주먹만한 뇌종양이 탁 나온 적이 있어요. 종양이 여러 가지 신경을 누르니까 우울증까지 생기는 건가요? 그럼요. 그 종양 주변으로 압박을 당하면 그 주변의 세포들이 제대로 일을 안 하죠. 뇌 세포들이 제대로 일을 안 하니까 이 뇌에 압력이 올라가고 뇌 세포가 압박을 받으면 퇴행을 해요. 뇌 세포가 원래 하던 일이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뇌가 전체적으로 일을 안 하고 톤이 내려가니까 아주 우울증 걸린 사람처럼 감정도 좀 없어지고 보통은 내 질문하는데 환자분들이 대답을 하시잖아요. 되게 천천히 하시고 정말 감정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시고 그래서 이분은 뇌에 뭐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찍었던 케이스가 있어요. MRI나 CT는 또 고가의 검사들이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찍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밀당을 하는 거죠. 환자분하고 과연 찍었을 때
뭐가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오면 또 원망을 들을 수도 있어요. 왜 멀쩡한데 이 고가의 검사를 하자 그랬냐라고 하실 수도 있고. 몇백만 원 하나요? 아니죠. MRI 같은 경우 종양이 있으면 이제는 의료보험도 다 되고 해서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은데 찍었는데 종양이 없으면 보험 적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웬만하면 해줘요. 뇌 CT의 방사선 그거는 어느 정도 될까요? 뇌 CT는 뭐 다른 폐나 복부 CT보다는 좀 덜 들어가요. 1년에 4번 정도 찍잖아요. 네. 암 발생 위험도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아하. 예, 안 찍는 게 좋죠. 안 찍을 수 있으면. 예, 복부가 한 1년에 2번 이상 찍으면 그것 때문에도 암 발생 위험률이 올라가죠. 저도 경동맥 초음파를 찍고 나서 그날부터 고지혈증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좀 막연한 그런 기대감으로 안 먹었었는데요. 경동맥 초음파에서 뭐가 있었어요? 이제 죽상이 있고 빨리 먹으라고. 몇 프로 정도? 심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막 시작이 돼서 이제 고지혈증 약을 그렇게 계속 미룰 수는 없어서 이제 먹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내 혈관이 지금 안 좋다는 증상이 뭐 어깨가 뭉친다든가 이런 것으로도 나타날 수 있나요? 올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경동맥은 뇌로 올라가는 거라서 경동맥이 문제가 생긴다고 여기가 이제 문제가 생기진 않지만 경동맥은 전신 혈관의 어떤 표본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좀 좁아졌다는 건 다른 구석구석 혈관들도 좁아지기 시작했다 이런 뜻이고 특히나 그게 이제 퇴행성 변화를 의미하니까 목 디스크 있는 환자들이 원래 어깨 잘 뭉치거든요. 네. 어느 정도의 가능성은 있다. 이 어깨가 잘 뭉치는 분들은. 그럼 뇌질환 전종 증상 중에서 귀에서 쿵쿵거리는 게 있대요. 이거는 또 이명과는 다른 거라는데요. 그것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에서 쿵쿵거리는 거는요. 박동 소리예요. 네. 이명은 라디오 삐 하는 소리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이제 이명이고요. 소리를 듣는 기관 주변에 어떤 혈관에 이상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혈압이 좀 올라갔을 때 그런 소리가 들릴 수 있고요. 아니면 그냥 선천적으로 혈관하고 신경하고 너무 가까이 있어도 그래요. 그러면 너무 가까이에 있으면 물 흐르는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혈관 흐르는 소리. 근데 이게 동맥이면 심장박동 소리랑 같이 연동돼서 들립니다. 쿵쿵쿵쿵. 언제 들릴 것 같아요? 심장박동이 빨라졌을 때. 이게 정말 병인 경우도 있습니다. 동정맥루라고요. 동맥하고 정맥이 서로 연결되는 병이에요. 동맥은 동맥, 정맥은 정맥, 사이엔 조직이 있어야 되는데 이 조직을 통하지 않고 동맥에서 바로 정맥으로 연결되는 그런 병이에요. 그러면 동맥은 압력이 높고 정맥은 압력이 낮으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치료를 해야죠.